자, 19번 문제 봅시다. 19번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하고, 첫 번째 시행에서 뽑은 두 수 중에 작은 걸 A1, 큰 수를 A2,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B1, B2라고 할 때 집합 A, B를 이렇게 정의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했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야. A1이 만약에 1을 뽑고 얘가 4를 뽑았다고 하면 집합 A는 1, 2, 3, 4가 됩니다. 만약에 B가 3을 뽑고 얘가 6을 뽑았다고 하면 3, 4, 5, 6 이런 식으로 집합 A, B가 만들어진다 라는 건데, 이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 즉 다시 말해 교집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교집합이 있는 경우보다 A와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찾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설명을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전체 확률 1에서 뺄 거야. 언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뺄 겁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뺄 거예요. 이거의 확률을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집합 A가 A1, A2가 무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때 전체 경우의 수 6시입니다. A를 만드는 경우를 총 15가지니까 이걸 하나하나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처음에 A가 1하고 2를 뽑을 겁니다. 그럼 B는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3, 4, 5, 6,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4C이니까 6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1, 3 이렇게 늘려볼 거야. A가 1, 3이면 B는 4, 5, 6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어야 교집합이 없어요. 그럼 1, 4 하면 어떻게 될까? 5, 6 2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니까 그냥 2C2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5 이러면 B는 뽑을 게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2, 3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B가 뽑을 수 있는 건 1, 4, 5, 6인데 1을 뽑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3, C, 2 이렇게 돼서 3개가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 거예요. 자, 2, 4를 뽑았어 A가. 그럼 B는 5, 6 2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3, 4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3, 4를 뽑으면 여기 1, 2 둘 중에 2개를 뽑거나 여기 5, 6 둘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때 여기선 2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3, 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3, 5를 뽑게 되면 B는 여기 있는 1, 2 2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니까 한 가지가 될 것이고, 3, 6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1, 2를 B가 뽑으면 교집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4, 5를 뽑았다. 그럼 여기에 1, 2, 3이 있으니까 여기서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4, 6을 하면 마찬가지겠죠. 여기 1, 2, 3 이렇게 있으니까 또 3가지를 뽑을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5, 6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1, 2, 3, 4가 있죠. 1, 2, 3, 4. 자, 요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집합 B가 A와 겹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총 6가지, 1가지, 6가지, 요것들을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더 해볼까요? 그러면 총 10개고요. 14개, 16, 17, 18, 그 다음에 21, 24, 30. 그래서 총 30가지가 되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A를 뽑는 방법 15가지, B를 뽑는 방법 15가지가 되고, 그중 겹치는 게 없는 것, 공집합인 경우가 30가지니까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5분의 13 이렇게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번을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고, 둘을 더하면 2차가 된대. 그러니까 둘 중에 둘 밑에 것도 같이 봅시다. 둘을 곱하면 2차 곱하기 1차, 그러니까 3차니까 1차식과 2차식이 혼용된 형태에서의 fx를 찾아야 되는데,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한번 볼게. 일단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볼 거고, y는 3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볼 건데, 두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둘이 만날 수 있으니까 교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x의 제곱 플러스 1은
3x-1이라고 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그러니까 교점이 어떻게 돼요? x 이퀄 1하고 2에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을 놓고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놓고,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교점이 나오게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3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래프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잘못 그렸죠. 자, 얘를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의 좌표가 x 이퀄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x 이퀄 2가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2가 될 것이고요. 그쵸? 1일 때 2고 여기가 2면은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여기다 2 넣으면 3이 6이니까 5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fx의 그래프가 항상 위쪽이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항상 위쪽에 있는 경우를 선택해 보면, 자,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다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직선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2부터 2 이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빨간 선이 바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fx라는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따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3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따라갈 거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면 주어진 가와 나와 다의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함수 fx를 계산한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의 dx 이렇게 되니까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의 적분 구간이 나뉘어져야겠죠.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1부터 2까지 3x-1의 dx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0, 1 이렇게 넣을 거고요.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1,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값 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자, 요 값은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 곱하기 4니까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빼기 1 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걸 정리해보면 3분의 4가 될 것이고, 자,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4가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걸 6으로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8 더하기 24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돼서 6분의 29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21번은 수열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2라는 게 뭐 이런 관계를 갖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순서대로 하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인데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크면, 뒤에 게 크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에다 2배를 하고 더해서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고, 순서를 잘 기억합시다. 앞에 게 크면, 둘을 비교했을 때 앞에 게 크면 둘을 더해서 이 다음 번째 항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1이고 얘가 2라고 하면 지금 뒤에 게 크죠? 그러면 요거에 2배를 해서 더해. 그러면 4.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3은 2고 A6은 19가 될 때 A1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수열이 A3이 있고요. 얘가 2고 A4를 알아야 되고 A5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6이 19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근데 나는 A4라는 걸 모르고 A5라는 것도 모르니까 이 값을 선생님 편의상 P, Q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 사이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서 그 다음 A5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할 거야. 2가 앞에 거죠? 이게 AN이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2, P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앞에 거에 2배를 해서 4 플러스 뒤에 거를 더하면 Q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2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가? 밑에 거니까 그냥 2개를 더하래.
그래서 2 더하기 P 하면 이 값이 Q가 된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 16이라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얘네 둘을 또 비교해야겠지. 그럼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P가 있고 Q가 있는데 뒤에 게 더 크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를 2배 해서 뒤에 걸 더하면 이 값이 뒤에 방 A 여섯 번째 항 19가 된다. 이런 뜻이고 P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둘을 더해서 P 플러스 Q가 돼서 얘가 19가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지.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밑에 경우를 봅시다. 밑에 경우도 똑같겠지. P가 Q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 2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뒤에 걸 더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도 2P 플러스 Q가 19가 돼야 되고 P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P 플러스 Q는 19가 된다.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고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연립해서 뭐 A4, PQ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1까지 순서대로 반복해서 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자, 4 더하기 P는 Q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2P 더하기 4 더하기 P 이 값이 19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그럼 3P는 15니까 이때 P는 5가 될 것이고 자 P가 5면 Q는 어떻게 돼요? 9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확인해 봅시다. P가 5고 Q는 9가 되죠.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문제 최초에 Q가 더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P도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봅시다. P랑 Q를 더했을 때 19고 4 더하기 P는 Q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P 더하기 4 더하기 P가 19가 되니까 P는 2분의 15가 돼요. 그러면 2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했고 P가 2분의 15면 Q는 여기다 4를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2분의 8을 더했으니까 얼마? 2분의 2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Q가 더 커지게 되죠. 문제에서 P가 더 큰 경우니까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보자. 2 더하기 P가 Q일 때,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 그럼 똑같죠? 2P 더하기 2 더하기 P는 19가 돼야 되고, 3P가 17이니까 P는 3분의 17이 됩니다. 그럼 Q는 여기다 2를 더한 거니까 3분의 23이 돼서 어떻게 돼요? P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Q가 더 크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P가 지금 2보다 작아야 되는데 2보다 큰 상황이 됐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조건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것도 해보나마나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P는 5고 Q는 9니까 네 번째 항은 5가 될 것이고 다섯 번째 항은 9다 라고 구했고 이제 우리는 이 값을 토대로 첫 번째 항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값, 세 번째 항의 값이 2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의 값이 5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9고, 뭐 여섯 번째 항이 19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얘네 둘 가지고 이제 또 비교해 봐야지죠. 첫 번째는 A1, A2가 있고 2가 있는데 뒤에 게 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뒤에 게 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뒤에 게 크면 앞에 거에다 2배해서 더하면 다음 번째 항. 그러니까 2A2 더하기 2를 하면 얘가 5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때 A2는 얼마일까요? A2는 얼마가 돼요? 넘기면 3이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A2는 2분의 3인데 A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그럼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2가 2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둘을 더해서 A2 더하기 2를 해서 뭐가 된다? 다음 번째 항. 그러니까 이때 A2는 얼마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된 거야. A2가 2분의 3일 때 그리고 A2가 3일 때 그래서 첫 번째 A2가 3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수열은 A1 그리고 A2가 3이고 그 다음에 A3이 2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또 이제 얘네 둘 중에 뒤에 게 크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를 2배 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다음 번째 항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때 A1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A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지금 요걸 먼저 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요게 1번이고 요게 두 번째 경우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1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A1이 3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2를 더해서 A1 더하기 3이 2가 돼야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은 A1이 3보다 크다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A1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A2가 2분의 3인 경우를 해봅시다. 그러면 수열이 이렇게 돼. A1, 2분의 3, 그리고 2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해봐야지. 어떻게 한다고? 뒤에 게 큰 경우와 앞에 게 큰 경우로 나눠서 계산한다. 자, 뒤에 게 크면 2배 하고 뒤에 걸 더한 값이 다음 번째 항의 값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넘기면 이때 A는 얼마가 됐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A1은 자, 그 다음에 얘네 앞에 게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를 더해서, 그러니까 A1 더하기 2분의 3을 했을 때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A1은 얼마가 됐더라? 얼마? 넘어가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또 탈락.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봅시다. 22번은 2항 정리의 문제죠. x7제곱의 개수래. 일반항을 써보면 8cr 이렇게 쓰고 x의 r제곱 3의 8 마이너스 r제곱인데 7이 돼야 된대. 그러면 r이 얼마일 때야? 7. 그러니까 8c7이 될 거고, 요걸 먼저 쓰면 3의 1제곱 x의 7제곱 이렇게 돼서 요게 바로 개수. 그럼 8 곱하기 3이니까 24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f'x를 줬고 f'가 10이라고 줬고 f0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fx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고 할 거고, 이제 f0이니까 c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그럼 f2가 10이니까 넣어봅시다. f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6 플러스 3 플러스 3 곱하기 2죠. 2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이 값이 10이 돼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c가 10 이렇게 되니까 c는 얼마다? 8이 되는 것이고, f0의 값이 곧 c니까 답이 바로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봅시다. 24번은 로그의 연산입니다. 그럼 밑이 같으니까 로그 5의 40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로그 5의 5 곱하기 5,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답은 2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선분 AB가 6이고요. 자, 요 길이가 6입니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 자, 요 길이가 10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에 임의의 점 D를 잡았고 AB하고 AD의 길이가 같도록 그랬으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BD는 루트 15래. 자, 여기가 루트 15일 때 BC의 길이를 K라고 했습니다. 이때 K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럼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봐봐.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K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끼인 각을 알기 위해서 루트 15를 줬으니까 지금 요 삼각형을 먼저 보고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코사인 법칙 루트 15의 제곱 15는 36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6의 코사인 A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항되면 72 코사인 A는 72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 코사인 A는 72분의 얼마가 되죠? 57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자, 여기 약분되면 어떻게 될까요? 3, 2, 6, 3, 4, 12 3, 1은 3, 3, 9, 27 24분의 19라는 코사인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BC라는 길이가 K니까 K의 제곱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제 큰 삼각형 보는 거지. 얘랑 얘를 보는 거야. 요 코사인 A를 아는 거니까.
그럼 36 플러스 100,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코사인 A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A에다 24분의 19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13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 값은 120 곱하기 24분의 19 이렇게 되니까 약분돼서 5가 될 것이고, 136에서 5 곱하기 19를 뺀 겁니다. 95죠? 그러면 4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 K제곱의 값을 구한 거니까 K제곱을 바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봅시다. 26번은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K를 뺀 나머지를 전부 이항해서 이렇게 보려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는 K다 라고 놓으면, 이제 해석이 실근이 2개라는 건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8X라는 3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K라는 직선의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3차함수의 그래프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교점이 2개가 되려면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극대점하고를 접하거나 극소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양수 K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음수일 테니까 분명 K가 양수인 경우가 바로 이 극대점을 지날 때야. 어쨌든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x 이퀄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와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겠어? x 이퀄 2일 때 극대값을 가지니까 뭘 찾는다? f2, 즉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 k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16, 이 값이 k와 같으면 교점이 2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 넣으면 k는 음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k의 값은 얼마다? 12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27번 봅시다. 27번은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 놓고 2x제곱 이렇게 좋고 2y, vy의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확률 변수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를 찾아보려면 확률 값은 a, b, c, d로 똑같은데, 자, 1, 11, 2, 21, 3, 31, 4, 41 이렇게 되네. 지금 어떻게 한 거죠? x에다가 10을 곱한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럼 10을 곱하면 이제 x가 1일 때는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요 값이 바로 y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일 때는 21, 31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y를 계산하라는 것은 2에 뭐가 됐다? 10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10에 2x 플러스 1 이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2x가 2니까 이 값은 21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자, vy를 계산하래요. vy는 v에 10x죠. 자, 선생님 앞서갔네요. 자, 10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뭐가 되죠? 100에 v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v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2x 제곱에서 5에서 빼기 2x 전체 제곱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vx가 1, 그래서 이 값은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y는 21, vy는 100이니까 답은 12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28번 봅시다. 28번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연습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적분 구간에 x 나오면 0 넣어보고 미분해놓고 이게 뭐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gx라는 함수가 0과 1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녀석의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하는 거지. 그럼 fx라는 게 뭐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범위에서, 즉 0과 x가 1 사이의 범위에서. 자,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요걸 우리가 좀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애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요 꼭지점 요 점의 x 좌표가 x 이꼴 마이너스 2입니다. 나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쯤에 x 이꼴 0이 있을 거고 여기쯤에 1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주어진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값이 제일 큰 게 x 이꼴 1일 때 값이니까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실수 a의 최소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때 a는 얼마다?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를 보면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6개를 세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C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가 있는데 2개 이상씩 들어가래. 총 개수는 10개니까 최소 2개 이상씩 넣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기준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흰 공이 개수가 적으니까 흰 공이 한 상자에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흰 공이 2상자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흰 공이 3상자로 나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남은 검은 공의 개수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할 겁니다. 흰 공이 한 상자에, 한 개의 상자에 다 들어가는 경우. 자, 흰 공이 한 개의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하면 A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B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C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니까 3C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개 중에 한 군데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남은 검은 공 6개를 3개의 상자에 2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래 봅시다. A 상자에 A개, B 상자에 B개, C 상자에 C개를 검은 공 6개로 나눠줄 건데 3개 중에 한 상자에는 이미 흰 공이 4개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A라고 한다면 B 상자에는 지금 빵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2개 주고 여기 2개 줘야겠죠.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되지? A는 남는 거 2개만을 가지고 A, B, C에 나눠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 그래서 3H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C1은 3이 될 것이고요. 3H2는 4C이니까 6. 그래서 이 경우는 1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흰 공을 2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를 합시다. 흰 공을 2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을 겁니다. 그럼 2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는다는 건 3개의 상자 중에 2개를 뽑아 놓고 이제 거기다 넣을 건데 문제는 4개다 보니까 1개, 2개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1개, 2개 넣을 때 A에 하나 넣고 B에 2개 넣는 경우랑 A에 2개, B 하나 넣는 경우가 다르니까 분명히 2개, 1개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은 검은 공 6개를 A개, B개, C개 이렇게 해서 A 상자, B 상자에 각각 넣을 건데 1개, 2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1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미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개 이상씩 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 더 검은 거 넣어주고 여기 2개 넣어주면 3개를 잡는 거지. 2개가 되도록. 그럼 남는 건 뭐지? 3H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3H3은 얼마입니까? 5C3이니까 1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경우도 10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를 넣었어. 2개의 상자에. 그러면 이때는 검은 공은 3상자에 총 6개를 넣을 건데 이 3개 중에 2개에는 2개 들어간 거야. 그럼 C에다가 검은 공 2개를 넣어주고 남은 4개를 3상자에 나눠주면 되니까 3H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네요. 그럼 이건 6C4, 6C이니까 15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때 흰 공이 2개 들어가는 경우는 총 35가지 곱하기 3C2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5 그래서 105가지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흰 공을 세 상자에 나누어 넣을 거예요. 흰 공을 3개의 상자에 넣을 거야. 그러면 넣는 방법은 1개, 1개, 2개 이렇게 될 수 있고 1개, 2개,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3가지 경우에다 곱하기 이제 남은 검은 상자를 계산해 봅시다. 남은 검은 공을 A, B, C 세 상자에 6개 넣을 건데 1개, 1개, 2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그럼 검은 공은 여기 하나 채워주고 하나 채워주면 2개 이상이 되니까 이제 남은 4개를 3개의 상자에 넣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3 곱하기 15 그래서 4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흰 공이 한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18가지고 그 다음에 두 상자에 넣는 경우가 105가지고 그리고 세 상자에 나눠 넣는 경우가 45가지니까 총 16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 봅시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럼 f1이 0이고 f3이 0이야. 그러면 x-1, x-3을 인수로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 놓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원소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서 1 이후에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지금 이렇게 생기거나 이 값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편의상 알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겨야 되고 미분했을 때 여기가 여전히 여기가 1이고 3이고 이 값이 알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fx는 대략 어떻게 생겼을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그러면 x-알파, x-1, x-3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상수 a에 대해서 gx는 fx, f의 a-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래. 중요한 건 절대값이 있어. 지금 fx 3차 함수고 3차 함수죠. 6차 함수가 절대값이 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 말은 절대값이 있으면 음수의 값이 어떻게 되죠? 꺾여서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뾰족점이 발생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데도 뾰족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축에 접하는 정도까지만 허락하고 전부 위쪽에 있거나 그래프가 전부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봐봐. 이 f의 a-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fx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이 무슨 관계 있어? x 이꼴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갖습니다. 이해 가나요? 됐죠? 자, 그러면 f의 a-x는 얘랑 지금 x 이꼴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래프가. 대칭만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x 값이 하나가 f 알파 1, 3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은 a-알파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a-1이 될 거고 a-3이 될 거야. 근데 x 이꼴 2분의 a를 기준으로 대칭이 됐으니까 값이 이렇게 엇갈리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a-1이 1이 돼야 되고 a-1이 1이 돼야 되고 a-3은 알파가 돼야 되고 그렇죠? a-알파는 3이 돼야 되니까 a는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a가 2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k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f의 a-x는 또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걸 부연 설명을 하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래프가 꺾이지 않으려면 주어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전부 중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꺾여서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F알파는 0이고 F1도 0이고 F3도 0이야. 그러면 알파와 0과 1 사이를 기준으로 이 값이 만약에 음수나 양수로 변하게 되면 그래프는 무조건 꺾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알파일 때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고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곱했을 때 주어진 식을 gx는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x를 제곱한 형태가 똑같아서 k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의 형태를 갖게 되면 주어진 식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을 전부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 완성했으니까 주어진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F0을 넣어볼게요. F0은 여기다 0 넣은 거니까 얼마가 되죠? 3K가 될 것이고 그 다음 F4A는 그래서 A가 지금 2이에요. 그러니까 F8인 거죠. 그럼 K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얼마가 돼요?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G4니까 G8이에요. 여기다 8을 넣은 거니까 K제곱이고 8을 넣었으니까 9의 제곱이고요. 7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값은 K제곱 소거 될 것이고 9, 7, 5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고 3으로 약분되면 얼마가 된다? 35 곱하기 3 그래서 105가 답이 됩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